이걸 보면 알 수 있지. 나는 닥터이지. 안녕하세요. 윤세식과 정재용 원장입니다. 사랑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릴 건데요. 네, 이제 좀 제가 궁금해한 거를 알아봤는데요. 네. 사랑니는 그러면은 꼭 뽑아야 되나요? 안 뽑는 사랑니는 없어요? 사랑니는 똑바로 자기 어금니처럼 나와서 저작 기능도 잘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치 관리나 이런 게 잘 돼서 관리가 잘 된다면 뽑지 않고 그냥 자기 어금니처럼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꼭 빼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랑니가 앞에 있는 어금니를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통은 사랑니가 공간이 부족하고 앞에 치아 쪽으로 이렇게 삐뚤게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서 이 사이에 이물질이 많이 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랑니만 상하는 게 아니고 앞에 치아도 망가지게 되거든요. 사랑니로 인해서 앞에 치아도 발치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사랑니를 발치를 해주시는 게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과의사와 상의를 하시고 이 사랑니 상태가 어떤지, 발치를 하는 상태가 좋은지, 아니면 양치 관리를 잘해서 유지하는 게 나은지를 꼭 판단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쁘게 자란 사랑니를 발치를 했는데 그 발치한 사랑니를 다른 치아 쪽에 대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사랑니 치아 이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사랑니는 쓸모가 없으니까 발치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랑니라고 하는 게 이제 큰 어금니이기 때문에 다른 데 어금니가 상실이 됐을 때 그 상실된 부위의 어금니가 사랑니랑 형태나 이런 것들이 크기나 이런 것들이 유사하다고 한다면 온전한 사랑니를 발치를 해서 그 상실된 어금니 부위로 이식하는 자가 치아 이식이라고 하는 것을 또 시행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사랑니라고 하는 게 무조건 쓸모 없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치아 이식을 통해서 자기 어금니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럼요. 네, 제가 석사 논문도 그걸로 썼는데 보통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장점도 많이 있어요. 임플란트랑은 좀 다르게 자기 치아가 다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자연치에서 이점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제한적인 케이스에서만 가능해요. 환자분들이 난 사랑니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있다가 무조건 사랑니 치아 이식으로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일단은 사랑니 형태가 굉장히 온전해야 돼요. 온전해야 되고 사랑니가 그리고 온전하게 발치가 가능해야 돼요. 사랑니를 이렇게 쪼개서 빼야 된다 이러면은 그걸 이식할 수는 없겠죠. 사랑니 형태가 온전하고 이제 온전한 발치가 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또 이식받는 부위, 그러니까 옮겨 심을 부위랑 그게 매칭이 또 잘 돼야 돼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가능한 건 아니고요. 이제 좀 제한적인 케이스에서 가능하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랑니라고 하는 게 구강의 맨 뒤쪽에 있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세요. 앞에 어금니보다는 사랑니가 먼저 탈이 나서 발치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한점들이 좀 있죠. 사랑니 발치 후에 잇몸색이 변했다고 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사랑니를 발치하게 되면 출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멍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랑니 발치 부위의 잇몸에 보면 일시적으로는 이제 색이 많이 좀 변해요. 그래서 뭐 하얗게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간 거무스름하게 멍이 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발치를 하면서 생긴 변화고요. 그러니까 치유 과정 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어떤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잇몸 조직으로 다 변하기 때문에 분들은 이제 다시 다 회복이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이제 간혹 이제 한 2, 3일 뭐 괜찮았다가 한 2, 3일 지났는데 발치 부위에서 열감이 느껴지고 굉장히 통증이 심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발치 부위에 2차 감염이 일어났다고 봐야 돼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이렇게 염증이 심화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추가적인 치료나 이런 소독이나 이런 걸 받으시고 체크를 받으셔야 돼요. 쉽지? 원장님, 그러면은 사랑니는 왜 생겨요? 사랑니는 원래 이제 과거에 정말 원시인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기능을 하는 치아였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진화를 하고 하면서 음식을 익혀 먹고, 그 다음에 더 우리가 조리를 하고 하면서 좀 더 부드러운 음식을 먹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악궁도 더 작아지고, 쉽게 말하면 그 사랑니, 제3대구치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점점 퇴화되는 양상으로 발전을 해왔죠. 그래서 이제 사랑니는 보통은 이제 다 네 개 다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뭐 없는 사람도 있고, 이제 뭐 하나만 있으신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니는 뭐 이제는 점차 없어지는 추세의 치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진화론 쪽으로 보면은 사랑니가 있는 사람들은 좀 진화 덜 된다는 말도 맞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죠? 다인의 뭐 자연 선택설 뭐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용불용설 해가지고 뭐 이제 그 사랑니라고 하는 게 점차 필요성이 인간에게서부터 없어지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게 조금 퇴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사랑니들을 뭐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을 텐데 동시에 뺄 수 있나요? 그런 분들 계세요. 이제 간혹 저는 해병대 나왔습니다. 사랑니 4개 한 번에 뺄 수 있습니다. 빼주십시오.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되게 의사로서 되게 당혹스러운 부분인데 이제 뭐 물론 4개를 한꺼번에 뺄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발치를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마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치하게 되면 이제 그쪽 부위로는 식사가 좀 많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왼쪽을 뺀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른쪽으로 보통 식사를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사랑니를 발치를 할 때는 편측으로 발치를 하게 되세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보통 위아래 치아는 같이 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보통 양쪽을 같이 발치하진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해병대를 하더라도 해보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쪽씩 나눠서 빼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 특이 사항이 아닌데 아 저 그냥 한 번에 다 뺄래요 귀찮아요 오늘 다 그냥 끝낼래요 해서 빼고 나서 반응이 어떤가요? 후회하시더라고요. 양쪽을 이게 하게 되시면 사실 약간의 지옥을 느끼게 되실 거기 때문에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분 혹시 해병대였나요 방금 말한? 네, 해병대셨고. 안 돼! 발치 후에 이제 구멍이 파이잖아요. 네. 그거는 다시 돌아오거나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은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거의 웬만하면 다 그 빈 공간은 정상 조직으로 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지나면 거의 그런 불편감은 없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은 아무래도 이물질이 끼거나 그러면 물로 좀 헹궈서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조태구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